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 채무 1,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 주도 성장 시즌2 부채 주도 성장입니다.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폐륜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더미 예산이 아니라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을 합니다.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납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의 35조 8천억, 농어촌 기본소득의 11조 5천억, 지역사랑 상품권의 24조 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도 슬그머니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 몰수, 모렴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가 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서 불효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 지출 비중이 54.2%에 달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약 10%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I, 로봇, 양자 컴퓨터와 같은 최첨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서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야 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과 덧센 상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천 개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투자 같은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맞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왜곡입니다.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 현장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의 7개 자회사, 또 발전소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노조는 미국 조선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덧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를 강제하여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입니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 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여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와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덧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입니다.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국민의힘에서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반의 반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과 기업정책은 사실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 발림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안 입법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파업에서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 인수 선택권,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여 경영권 방어를 최소한 지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서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